안녕하세요. 지금은 전 세계가 20세기 초처럼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되죠.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70년대까지 브라질은 매우 잘 살았습니다. 1930년에서 70년까지 원재료만 팔아도 너무 잘 살았죠. 브라질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에 군사투태가 일어나고 혼란을 겪으면서 서서히 무너졌죠. 지금도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원재료만 팔아서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더욱 아쉬운 게 없죠. 한때는 돈이 많아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에 돈 주고 핵무기도 사오려고 했을 정도죠. 자신감이 차 있었고 돈도 많아서 아쉬울 게 없었죠. 그런데 제조업이 없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이탈리아나 프랑스인들이 브라질에 오면 브라질 사람들이 거의 취급을 했습니다. 브라질의 식량도 좀 달라, 원료도 달라 라고 하니까 목이 뻣뻣한 갑질을 했었죠. 원자 폭탄에 우라늄 등 원재료가 전부 브라질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할 정도였죠.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중에는 나태해지고 서스럼 없이 빚지고 대충 적당히 살게 만들었죠. 부자 나라라고 예전에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브라질로 이민도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군부 독재와 부패 때문에 10년 만에 나라에 쌓여있던 엄청난 달러들이 다 날아가버렸죠. 군사태가 일어나면서 다 망가져버렸죠. 제조업이 없으니까 금세 망가진 겁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나라를 다 망친 거죠. 50년 전만 해도 부자 나라로 다른 나라를 쳐다볼 일도 없었는데 그 부자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몰락해 버린 거죠. 이게 브라질의 과거의 역사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1950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6.25 전쟁을 겪고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살았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면서 저축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가족들이 5명에서 7명이 단칸방에 생활하는 것도 그냥 감수하면서 지냈죠. 너도 나도 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악착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랬던 그 저력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불릴 정도인 거죠.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씁쓸합니다. 양가가 너무 심해져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심하고 586과 2030의 급여 차이도 엄청나죠. 세대 간의 전쟁이라고 하고 2030들은 586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혜택을 많이 받고 기득권 세력, 기성세력이라고 얘기하고 586들은 2030들을 보고 의지와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대한민국의 재벌가 족벌가 기득권들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또 재벌가 3, 4세들은 버닝썬이니 마약이니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이런 막장 나라가 돼버렸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브라질의 몰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서 전철을 밟는 것 같아서 씁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국이 지난 10년간 부동산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나라에 망조가 들었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말도 못할 정도로 올라갔죠. 주식시장의 거품도 상당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기업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서 너무 많은 이 거품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 거품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죠. 어쩌면 한국이 브라질의 몰락처럼 그대로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말로는 뭐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제조업을 제대로 신경 쓰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자산시장에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어서 브라질처럼 망조가 들지 말라는 법이 있냐라는 거죠. 자본주의 역사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브라질의 몰락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배우고 깨우치고 반성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대응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정치권의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정치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여당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또한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은 무슨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좀 안 보이죠. 그들은 그들끼리 자기들 권력 다툼만 하고 있고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요. 대통령대로 뭐 영화 보러 다니고 뭐 빵집도 아니고
뭐 이러는 게 정치냐고요. 그런 거 뭐 서민 친화적인 이런 거 보여줄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그 관료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뭐 정부에 있는 이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죠. 뭐 방법이 없다라고 뭐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막말하지 말고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로 쉽지 않죠. 리더가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의 역량이 능력이 그 조직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참 암울하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하고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의 정부, 지금의 대통령은 또 어떨까? 희망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까? 되려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여당을 까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질까 걱정이라는 거죠. 참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지내야 될까? 뭐 나라가 많이 무너지고 많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요금 폭등하고 세금이 늘어나고 삶이 더 빡빡해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혼란이 오는 거죠. 참 씁쓸하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 되게 비싸고 기름값이 비싸고 또 물가가 너무 세서 세금이 너무 세서 정말 극한의 절약을 하면서 살죠. 소비를 극도로 줄이죠. 씁쓸하죠. 삼각김밥 먹고 편의점 도시락 먹고 국수 같은 거 대충 먹고 그냥 넉넉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배를 채우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딱 짜여져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정말 뭡니까? 위축된 모습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활력이나 희망이나 성장이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냥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한국도 그러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파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든 비치지 않도록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채를 갚는 것 당연한 일이고 로또나 청약이나 시세 차익 이런 말을 아예 그냥 무시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사기꾼들만 돈 버는 세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유혹이 계속되고 남아있는 한두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창궐을 할 것 같습니다. 부자가 어쩌고 저쩌고 부자 되는 방법 부자들이 투자하는 법 이런 말 자체에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정말 부자들은 자기의 노하우를 보통 사람들한테 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은 그런 책팔이 해가지고 돈 벌게끔 만들어주겠죠.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자도 흥청망청거리고 욕심부리고 나태하게 살면 금세 거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게 쉽냐? 만만하냐? 아니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어떻게 움직일 거냐?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 거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점점 절약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재정적자가 심각한데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게끔 지금부터 지출을 좀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 법인카드 다 없애야죠. 다 없애야 됩니다. 각종 특혜들 혜택 주는 것들 다 없애야죠. 국회의원이 대중교통 이용하면 안 됩니까? 왜 차량을 제공해주고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수 줄이면 안 됩니까? 줄여야죠. 대통령 급여 반으로 줄여도 안 됩니까? 관료들 고위직 관료들 처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줄여야죠. 혈세로 나가는 돈들은 줄여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저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도 빙 뜯어가지고 지출을 줄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좀 적게 받는 쪽으로 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라대로 적자 규모를 줄이고 빚을 갚아야 되는 거고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방만하게 쓰여졌던 것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브라질의 몰락을 보면서 한국이 그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참고하시고 우리는 어떻게든 삶을 태하는 태도가 자세가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건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